79페이지 리턴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턴핀, 말 그대로 리턴, 되돌아가다. 빠꾸죠, 빠꾸. 리턴핀. 리턴핀은 보통 SK3를 씁니다. SK3. 그래서 보통 보면 이거 말고도 이게 이제 연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마봉이라고도 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옛날 때는 물론 리턴핀이 연마봉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작업할 때 막 급하게 못 사오면 리턴핀 잘라갖고 연마봉 대신 어떤 핀을 깎거나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리턴핀은 보통 이제 SK3를 쓰는데, 이젝트 플레이트, 밀판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밀판입니다. 이젝트 플레이트를 밀어내려 이젝트 플레이트를 복귀시키는 부품입니다. 보통 이 리턴핀 사이에 스프링을 넣는데, 저때도 한번 위에 올라갔을 때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스프링을 넣은 게 있고 안 넣은 게 있는데 둘 다 목적이 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스프링을 넣는 타입이 있고, 스프링을 요 바닥에다가, 헤드에다가 스프링을 넣는 경우도 있고, 이 사이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근데 요즘은 이제 보통 이제 스프링에, 밀판의 자동 복귀를 위해서 이 스프링에다가, 리턴핀에다가 스프링을 끼워서 쓰게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판을 원래 자리로 복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게 리턴핀입니다. 그래서 리턴핀이 스프링이 없더라도 밀판을 원래 자리로 복귀시켜줘야 돼요. 이게 딴 역할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냥 밀판을 원상태로 복귀. 다만 중판 금형에서는 중판이 이렇게 리턴핀 위에 이렇게 얹혀져요. 그리고 볼트로 이렇게 여기를 조립을 해서 요 리턴핀이 올라가면 리턴핀의 힘으로 중판을 밀어 올려서 제품을 시출할 때 그런 역할로 쓰기도 합니다. 중판 금형에서는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도 한 번 더 대충 플래시를 보면, 먼저 2단 금형. 자, 2단 금형을 보면 이렇게 금형이 흥개되고, 자, 여기에 있는 리턴핀이 밀판이 밀어 올리니까 리턴핀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행하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가 뒤로 스프링이 있다면 얘가 쑥 빠지면 스프링의 힘에서 얘를 밀겠지만 지금 스프링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 실행하면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쭉 갑니다. 리턴핀이 여기 딱 대이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얘는 정지하는 거예요. 이쪽이. 어디가? 요 판하고 요 리턴핀이 여기에 그리고 밀핀들도 마찬가지고, 얘들이 요 핀이 닿으면은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얘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를 찾아간다. 다시 한번 보면 이거를 몇 번 한번 돌려보세요. 연속실에 금형이 열리고 밀판 올라가고 닫히는데, 금형이 닫히면 리턴핀이 이렇게 딱 닿으면은 밀판하고 쟤들은 꼼짝 안 하고 있지. 밀핀. 다만 하원판, 다리, 가동처치판이 움직이면서 이 밀판이 원래 자리로 복귀되게끔 이 리턴핀을 그 역할을 하는데, 자, 이때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뭐다? 항상 상온판입니다. 상온판과 리턴핀은 스팝이 나야 돼요. 무조건 스팝이 나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스트리퍼판, 중판 타입. 중판 타입은 좀 다르게 금형이 벌어집니다. 벌어지고, 자, 검정판이 중판이에요. 지금 보면은 중판에 이렇게 볼트로 해서 리턴핀이 중판 밑에 있습니다. 다음 실행, 그러면 이렇게 딱 밀고 떨어집니다. 자, 이 밀판을 미니까 밀판에 붙어 있던 리턴핀이 전진하고, 리턴핀과 볼트로 조립되어 있던 저 중판이 자 벌어지고 난 다음에 밀판이 올라가요. 밀판 올라가면 리턴핀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 리턴핀하고 조립되어 있는 중판이 제품을 밀어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2단 금형과는 조금 다른 역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판에서의 역할과
그리고 2단 금형 구조에서는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 자, 이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윗면은 무조건 상온판과 스팝이 나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설명을 하지 않는데 일단 A타입은 일반적인 스탠다드 타입이고 B타입하고 C타입은 B타입은 헤드 밑에 스프링을 끼우는 타입이고 C타입은 밑에 우레탄을 넣습니다. 우레탄. 그래서 어떤 게 힘이 좋으냐? 우레탄이 더 힘이 세요. 우레탄이. 나중에 우레탄을 배울 때 설명하도록 하고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81페이지 자 이게 리턴핀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델링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이 부분이 81페이지가 왜 중요하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형 모델링을 하게 되면 자 상악화가 이렇게 되어 있고 두 개가 이렇게 닫혔네요. 네, 여기에 붕어빵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두 면이 딱 만나야 되겠죠. 딱 안 만나면은 여기 밀가루가 새 나가겠죠. 이 사이로. 자, 그런데 원판은 어떻게 한다? 네, 상원판. 그리고 하원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는 떨어지네요. 얘는 두 개를 어떻게 한다? 스팝을 보지 않는다. 스팝을. 이것까지 스팝하려면 많이, 그냥 뚜껑 닫으면 딱 붙는 거 아닌가요? 안 붙습니다. 아무리 연말을 못 치게 해도 이 두 개가 정확하게 만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코어는 무조건 이렇게 아다리를 내고 스팝을 보지만 원판은 여기를 스팝을 보지 않고 다른 대체기구로 부분적으로 스팝을 봅니다. 스팝편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스팝할 공간이 너무 넓으면 그걸 전부 다 스팝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측은 밋밋해. 근데 하측이 약간 오돌토돌해. 자, 여기에 인주를 딱 발라, 인주를. 이거 땅 찍어. 그러면은 여기는 인주가 지키겠지만, 여기는 인주가 안 지키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인주가 지킨 데를 다 갈아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다 붙을 때까지. 근데 그 영역이 너무 많으면은, 속기만 날샌다, 이거. 너무 힘들어서 안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어는 스팝을 보더라도 원판은 스팝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집에는, 우리는 현장에서 알아서 하던데요. 이러면은 책임감 없는 사람이고, 알아서 갭을 줘야 됩니다. 도면을 그릴 때, 모델링을 할 때, 가정적인 모델링 할 때 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거, 딴 걸 보여드리면, 제가 설명하는 게 무슨 말인지 요것만 딱 씌우면 되겠네. 자, 왜 그 이야기 하다가 이게 나오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면 될 것 같고. 도면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지만 지금 뭐 복잡해서 눈에 안 들어오니까 모델링을 딱 통해서 보게 되면 정중앙을 한번 잘라봅니다. Y축, X축, X축을 하고 0지점, 단면 곡선은 보이기.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가 코어예요. 코어는 뭐 가스 빼기 뭐 이런 게 있지만 일단 그걸 떠나서 여기도 100% 다 스팝은 안 봐요. 여기가 딱 스팝이 면과 면이 만납니다. 여기는 가스 빼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게 다 붙어요. 여기는 도피를 줍니다. 그런데 코어는 이렇게 스팝을 보는데 안쪽도 그렇고
라인과 라인이 한 선밖에 없죠. 근데 원판 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다? 두 개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두 개는 스팝을 안 봅니다. 그 이유는 뭐다? 그 이유는 책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어때? 이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금형의 상하 스팝도이다. 고정축, 가동축 코어들은 그림처럼 파팅면이 접촉이 됩니다. 여기가 딱 접촉이 되니까 스팝이 나요. 그러니까 수지가 안 새 나간다고. 스팝을 이룬 데 반해서 상하 원판은 이런 식으로 갭을 줘버립니다. 띄워버립니다. 상원판과 하원판. AV의 갭만큼 띄워서 서로의 바닥이 닿지 않도록 틈새를 준다. 그 이유는 하쿠아가 스팝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멋지게 가공을 했어. 상하 원판에. 상하쿠아가 딱 있는데, 멋지게 가공을 해갖고, 파팅이 여기다. 딱 스팝을 받는데, 여기가 먼저 데이면서, 여기가 이렇게 틈새가 벌어져 버리면, 수지가 새 나온다고. 그래서 아예 원판은 스팝을 보지 않고 코어가 우선순위로 스팝을 봐주게끔 하게 되면서 자칫 원판 바닥이 먼저 닿아서 코어부가 미스팝이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판에다가 갭을 띄웁니다. 그리고 리턴핀도 리턴핀을 여기를 짧게 시켰다. 그냥 이거 파팅이 여기 있으면 왜 리턴핀이 여기 있으면 되지. 왜 얘를 이만큼 올릴까? 왜 그럴까? 왜 리턴핀을 상호판 위까지 올릴까? 틈새가 이랬는데 그냥 리턴핀 짧게 하면 되지. 뭐 안다고 저 어렵고로 굉장히 귀찮고로 여기를 스팝을 보고요. 왜일까요? 왜 리턴핀을 여기까지 올릴까요? 자, 이거를 안 올리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리턴핀과 밀판을 밀어주는 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밀판이 달랑달랑달랑 움직인다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달랑달랑 움직여요. 밀판을 바닥에 딱 찰싹 달라붙게끔 견제해주는 애가 없다고. 자, 이게 내려가고 지금 얘는 이렇게 안 튀어나오게 해놨는데 실행을 하고 다음 실행을 하면은 금액이 움직였다. 가서 이 리턴핀이 상온판에 딱 닿이고 상온판이 리턴핀을 꽉 눌러주지 않으면 여기 전부 다 얘는 볼트 이 두 개만 볼트가 걸려있지 아무것도 얘를 고정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달랑달랑 움직인다. 달랑달랑 움직이면 리턴핀도 달랑달랑 움직여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리턴핀은 상온판이 꾹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은 리턴핀 4개를 밀어버리면 밀판이 올라가고 싶어도 요 판을 위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꼼짝달싹 안 하고 여기가 제대로 요 핀에 여기에 스팝이 되면서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델링에서 리턴핀은 상온판과 무조건 스팝이 나야 돼요. 상온판하고 스팝이 안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리턴핀도 가동측 형판 파팅보다 올라와서 고정측 형판 바닥에 닿게 하는데 그 이유는 밀판의 미세한 유동을 막기 위함인데 이게 중요하죠. 리턴핀 BC 타입을 작용하여 리턴핀 바닥에 스프링이나 우레탄을 사용하거나 리턴핀 사이에 스프링을 사용하여 밀판의 유동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도 합니다. 이에 설계자는 몰드베이스 발주 시 리턴핀의 길이는 현적보다 한 5mm 정도 길게 시킵니다. 왜냐하면 스톱핀의 높이에 따라서 거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원래 길이보다 한 5mm 정도 길게 시키면 되는데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몰드베이스 집에서 5mm 정도 길게 갖고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몰드베이스 딱 온 거 보면 리턴핀이 한 5mm인가 볼록 튀어나왔어. 전부 다 원래 길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에서 이제 하다 보면 높이가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알아서 현장 맞춤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AV 시수는 사내 작업 스타일과 제품의 특성, 갭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물론 밀판의 미세한 유동을 막기 위해서 상온판과 스팝이 나야 한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현재 여기 있는 갭의 치수를 얼마나 주느냐. 자, 이거는 근데 사내 작업 스타일과 제품의 특성상 각각 다르므로 정확한 치수를 주기 힘들지만 대체로 소형 또는 코어 삽입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옛날에 제가 초창기 배울 때 우리 사부님은 100분의 1을 주라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현실적으로 100분의 1 갖고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정밀도가 좋아졌는데 그때는 기계가 정도가 안 나오고 100분의 1 맞추기가 쉽잖아요. 공차값을 100분의 2 주는데 우리 이번에 시험 친 것도 44.8이었죠. 그냥 0.2mm를 다운 시켰는데 소형금액에서는 한 0.2 내지 0.5 정도를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틈새가 0.2나 0.5 정도. 근데 어떤 집은 하원판을 튀어나오게 하고 상원판을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두 개 다 띄우는 게 아니라 상원판만 0.2mm 들거나 0.5mm 들거나 이렇게 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상측 0.1, 하측 0.1인데 그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점이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쪽에 소점만 나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부품 개수가 많은 하측은 되도록이면 밑으로 다운시키지 않고 원래 하원판의 하원판의 바닥이 Z0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형이나 코아를 삽입하지 않는 원판 삽입을 할 때는 보통 한 1mm 띄웁니다. 대형 금형이기 때문에 걔들은 그냥 틈새가 1mm 정도 띄워버립니다. 끝으로 소형을 제외한 중대형 금형은 전체 도피량을 주고 스팟편으로 부분 스팟을 보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원판 인체 코어 인서트형도 스팟편으로 스팟을 봅니다. 군데군데 걔를 넣어갖고 스팟편이란 상원판과 하원판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우리가 일명 숨 쉰다고 그래요. 사출압 받으면 여기가 숨 쉬어요. 그러면 쇠가 늘어나 버립니다. 이렇게 틈새가 떨어져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부분 리턴핀처럼 리턴핀이 없는 공간에 이렇게 스팟편을 대서 리턴핀 없습니다. 없는 구간에 이렇게 스팟편을 어느 쪽에다가 하측에서 볼트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부분 스팟을 봐줘요. 전체를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부분 스팟을 보는데 그 부품을 뭐라고 한다? 스팟편이라고. 영어로 하면 이제 라이너란 뜻이 깔판이라는 뜻이에요. 깔판, 덧판. 이렇게 깔아주는 판때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스팟편이라는 부품을 보통 중대형 금형에서는 부분 쓰고 상하 원판은 저렇게 띄워둡니다. 제출하고 밀판에 복귀를 준비 중인 단계입니다. 금형이 내려가고 나서 다시 이제 금형이 올라갈 때 보시는 것처럼 다른 애들은 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리턴핀이 상원판에 딱 닿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리턴핀과 형합이 된 이 밀판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금형은 계속 밀고 있고 그때의 이 가동축 형판, 다리 그리고 가동축 설치판이 작동을 하면서 움직여서 원래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자, 이런 구조로 리턴핀이 밀판의 미세한 움직임을 막고 밀판의 원래 자리로 복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해서 리턴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는 거는 스프링이 없는 타입인데 스프링이 있는 타입에서는 그 밀판에 밀고 있던 그 리젝트 로드가 빠져버리면 압축되었던 스프링이 확장을 하면서 밀판을 원래대로 복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이 있는 타입을 많이 쓰죠. 자동 공정을 위해서. 자, 83페이지에는 이젝트 플레이트 가이드핀, 일명 EGP라고 불리우는 부품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젝트의 E, 그리고 가이드핀의 G, 그리고 핀의 P를 합쳐서 EGP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LG 협력업체는 얘를 또 리더핀이라고도 합니다. 리더핀. 그래서 일명 재질은 STB2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STB2가 고탄소 크롬 베어링 강이에요. 베어링이라는 게 물체가 뭐 회전을 하거나 움직일 때 매끄럽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품을 우리가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그 베어링 강이에요. 베어링 강.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처리는 고주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명 EGP라고도 합니다. 밀판 작동을 가이드하며 밀판 전후 운동에 부하가 없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몰드베이스 발주 시에 추가 품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외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외나무다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외나무다리 절벽이 있는데 외나무다리를 이렇게 하나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이 부분이 사람이 왔다 갔는데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부품이 이 GP예요. 자, 요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 GP는 여기에 이렇게 판때기가 여기에 꼽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할 때 얘 중량에 의해서 얘가 처지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는 부품이 EGP입니다. EGP. 그래서 이거를 이젝트 플레이트 가이드 핀이라고 합니다. 밀판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중량을 지지 및 밀판이 매끄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 이 부품을 EGP라고 합니다. 그 EGP의 마모 발생을 막아주는 게 EGP 붓이에요. 지금 보면 EGP는 물론 종류가 많습니다만 가장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얘는 이 헤드가 크죠. 헤드가 크고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이렇게 가동축 설치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원판이라면 여기에 밀판이 제가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어 있고 여기가 그냥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로 밀판 2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를 누르는 힘에 의해서 EGP가 붙어 있는 거고 B타입 같은 경우는 B타입은 여기를 삽입을 합니다. 요만큼 어느 정도 꼽아요. 이렇게 안으로 좀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는 이런 모양이 아니고 여기는 요만큼 되는 이 공간이 빵꾸가 당연히 났을 거고 여기도 꼽혀 있고 여기도 꼽혀 있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꼽혀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더라도 조금 더 처지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겠죠. 그게 B타입입니다. B타입. 여기 보통 보면 여기에서 요 길이는 지금 여기서 여기서는 요 길이가 표현되지 않았는데 보통 보면 여기에 있는 B타입 같은 경우는 L-J는 보통 1.5D를 씁니다. 1.5D. 1.5D라는 것은 D1 파이가 있죠. D1 파이. D1.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보면 여기가 D가 30파이면 저기가 25파이. D1이. 그래서 여기는 표에 있어요. 표에 있으니까 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20파이면 15파이, 15면 10 이런 식으로 파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거기에 따른 요게 파이가 보통 5파이가 작아요. 이때 1.5D니까 D1이 20이면 한 30mm 정도 박힌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좀 커요. 원래 1.5D를 하면 안전하다 그러지만 잘 안 하고요. 보통 뭐 한 15에서 한 30, 크게 하면 30까지도 하는데 큰 금형에서는 보통 보면은 대형 금형에서는 잘 안 쓰고요. 제 같은 경우는 소형에서는 EGP 잘 안 쓰니까 거의 중형에서는 이 타입 쓰고요. 중형 타입을. 그 다음 대형 타입을 할 때는 밑에 있는 D 타입 많이 씁니다. D 타입. 그래서 이 부품, ABCD마다 뒤쪽에 있습니다. 일단 84페이지는 얘는 일반 EGP 붓이고요. 이젝트 플레이트 역시 SUJ 2종 역시 얘도 똑같습니다. 얘 이꼬르 STB처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판매하는 회사에 따라 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젝트 플레이트에 조립이 되어서 이젝트 플레이트니까 얘는 이젝트 플레이트에 조립이 되고 EGP는 설치판과 가동석 설치판과 가동책 형판에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젝트 플레이트에 조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젝트 밀판이 작동할 때 지지봉의 마모를 방지합니다. 지지봉과 세트로 제공됩니다. 크게 구분하여서 오일레스와 일반 붓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뭘로 구분하느냐? 여기에 있는 보통 그냥 일반 부시는 8mm, OLS 같은 경우는 저기가 5mm 정도가 될 겁니다. 5mm. 이 두께가 일반은 8mm, 그 다음에 OLS 같은 경우는 5mm 적용되어 있고, 자, 이 두 개를 적용하는 적용예가 85페이지에 있습니다. 85페이지. 85페이지 별표 100개입니다. 자,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적용되어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모델링 할 때도 이거를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보면 아까 이 A타입을 삽입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안전성을 위해서 삽입을 했어요. 여기 삽입하고 요 가동축 설치판에 삽입하고, 가동축 설치판하고 하밀판, 상밀판, 가동치 경판이 어떤 판인지 잘 보고, 예, 일반적으로 B타입은 LG전자에서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많이 씁니다. LG전자. 그래서 LG전자 협력업체에서는 이 타입을, B타입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예, 일반적으로 대형금형을 쓸 때는 지금 보는 D타입을 많이 쓴다는 거. D타입을.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적용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요 밑에 내려오기는 지지봉이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가정평가 이런 데서는 안 나올 겁니다. 가정평가에서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했죠. 가정평가이면 좀 쉽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가서 또 취업을 하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지봉이 꼭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얘를 EGP라고도 하고 지지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첫 번째, 그 치출기구에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단이 꺾여져 있는 이런 기구를 2단 밀핀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고 올까요? 치출기구가 페이지 128페이지를 보면 128페이지를 보면 자, 여기 치출기구가 나오는데 지금 보는 이거는 그냥 그 앞에 형상 때문에 이렇게 경사가 진 거지 사실은 이렇게 직선이에요. 직선. 자, 이거를 일반 밀핀 또는 스트레이트 이젝트 핀, 스트레이트 밀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헤드 빼고는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이트 밀핀이고 뒤에 있습니다.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1번이 일반 밀핀이에요. 일반 밀핀. 2번이 2단 밀핀이에요. 2단. 그러니까 단이 한 단이 더 있죠. 밑에가 두껍죠. 여기가 얇고 이 타입의 밀핀을 2단 밀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끝이 사각이에요. 근데 쭉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원형이 됩니다. 이런 밀핀을 우리가 사각 밀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이 안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요 안에 핀이 하나 꼽힙니다. 이렇게 쭉 저 밑에까지 핀이 하나 꼽혀요. 이 핀을 이젝트 슬리브라고 합니다. 아니면 슬리브 이젝트 핀이라고도 합니다. 슬리브 이젝트 핀. 자, 이 네 종이 일반적인 밀핀의 가장 크게 대분리로 한다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스트레이트 밀핀, 2단 밀핀, 사각 밀핀, 슬리브 이젝트 핀. 자, 지금 보는 이 85페이지에서 지지봉을 꼭 집어넣어야 하는 경우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단 밀핀 또는 사각 밀핀 등의 강도가 취약한 밀핀을 쓸 때, 그리고 3파이 이하의 스트레이트 핀을 쓸 때, 3파이 이하를 쓰게 되면 무조건 EGP를 넣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밀핀이 휘어버립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젝트 슬리브 핀. 그러니까 1, 2, 3번이 밀핀에 4종이 다 들어갔습니다. 2단, 그러니까 3파 이하의 일반 밀핀, 그리고 2단 밀핀, 사각 밀핀, 이젝트 슬리브. 그리고 네 번째는 경사 밀핀 등의 경사 방식의 이젝트 기구를 쓸 때. 나중에 밀핀 중에 보면 우리가 그는 LG 계열 쪽에서는 자, 이놈을 경사 밀핀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이런 데서는 이제 경사코어라고 하죠. 이름이 좀 다르죠. 근데 이제 경사 밀핀이란 말은 그 경사로 움직이는 핀이 밀핀의 역할을 할 경우에만 경사 밀핀을 쓰는 거예요. 밀핀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로 움직이는 애들은. 이렇게 경사로 작동하는 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꼭 EGP를 넣어줘야 되고요. 마지막 상하 밀핀이 아니고 밀판입니다. 오타입니다. 상하 밀판의 중량이 25kg가 넘으면은 EGP를 써주는 게 EGP를 써줘야 돼요. 상하 밀판, 상밀판, 하밀판을 합치고 그 외에 그 판에 조립되어 있는 부품들을 전부 다 중량을 쟀을 때 25kg가 넘으면 EGP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대형이나 중형 금형에서는 EGP를 써주는 게, 요즘은 옛날에는 중형도 잘 안 썼어요.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대형만 쓰고 중형도 좀 큰 중형만 썼는데 요즘은 이제 다 쓰게끔 하죠. 정밀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